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장건강님, 미스터 질문왕. 장건강님께서 또 질문 주셨네요. 또 컨텐츠가 또 고갈릴 때마다 하나씩 주시네. 고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공무원은 그렇게 욕하면서 왜 자식이 공무원 되면 그렇게 좋아할까요? 진짜 그렇더라고,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맞죠? 아니, 공무원들에서 그렇게 약간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좀 신뢰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작 자기 주변에 누군가 붙으면 막, 아이, 축하한다 하면, 그래, 공무원만큼 좋은 게 없다. 요즘에 공무원 짱이다. 잘 들어갔네. 고생했다. 출세했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공무원 뭐 잘못했다. 공무원 뭐 사고 치거나 아니면 뭐 그 어떤 이 얘기 나오면 아이고 저러니까 씨 공무원 맨날 욕 처먹는 거지. 맨날 세금이나 축 내고 아유 저러 철밥통도 한번 잘려봐야 정신 차리지. 아이고 이 못된 먹어는 못된 먹. 맨날 뉴스 뭐 욕하다가 어, 자식 붙었다 하면 아이고 우리 자식 고생했다. 아이고 야 남들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공무원, 야, 드디어 돼서 정말, 아이고, 이제 심장, 이제 걱정 났네, 하면서, 아이고, 진짜, 주변에 자랑해야겠네,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붙었다 하면서, 아이고, 고생했다. 그러면 한번 장건강님한테 물어볼게요. 장건강님이 합격했을 때는 부모님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좋아하시던가요? 아니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까? 이런 반응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장건강님이 붙었을 때는 이런 반응이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좋은 반응이었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까? 뭐 그 구급 공무원 나발이 붙었다고 자랑하기는 에이구 이거 뭐 쥐뿔 뭐 되지도 않은 직업인데 뭐 대단하다고 자랑하기는 어? 난 또 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이 구급 공무원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요즘 얼마나 구급 공무원만큼 이렇게 안정성이 보장된 직업이 없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워낙에 요즘에 주변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아하셨다고 진심으로 좋아하시던 거 아니면 그냥 가식적으로 그래 고생했어 그냥 뭐 대충 넘기는 스타일인지 좋아하셨을 거예요. 좋아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이제 본론으로 가볼게요. 사람들이 공무원은 그렇게 욕한 이건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얘기해 줄게요. 자 사람들이 공무원 그렇게 욕하는 이유는 그 욕하는 공무원은 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욕하는 사람이 내 자식은 아니잖아요. 내 주변 사람은 아니잖아.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욕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고 나랑 어떤 일면식이 없고 나랑 애초에 어떤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일하는 조직에 일하는 사람이 만약 내랑 아는 사람이다. 뭐 아삼육아니다. 그 뭐라고 그래야지? 그 원래 알고 지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사고 쳤다 하면 모르겠는. 그러면 욕하진 않. 그 사람들한테는 욕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욕하는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나랑 뭐 어떤 그런 얼굴 안면이 있다거나 친분이 없는 사람들. 보통 여러분 뉴스에 나온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사고를 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모르는 사람들. 남현이 뭐 어떻게 박았습니다. 남이잖아, 남. 남이니까 욕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니까. 그리고 일단 반대로 얘기하면 왜 자식이 공무원 되면 그렇게 좋아할까? 부모님들도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면 그만큼 청년들 취업이 힘들고 공무원 되기도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 때문이죠. 부모님들도 알잖아요. 자식이 왜 공무원 시험 왜 준비했을까를 물어보면 너 공무원 왜 치려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붙기 전에 분명히 부모님한테 저 이번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그래 너 준비해라 이렇게 바로 해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너 왜 공무원 시험 갑자기 준비한다 그래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아니 내가 졸업을 해도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간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얼마밖에 안 되고 오래 일 못하기 뻔히 보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무원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준비하려고요. 아니면 뭐 지금 들어가도 뭐 과 같은 거 아직 뭐 해봤는데 우리 과 별로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적응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공무원 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도 부모님이 부추겨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모님이 너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우리가 밀어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어. 부모님도 아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예요. 취업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오래 일할지 중간에 잘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업들 중에서도 엎어지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희진님 어세 반갑습니다. 예. 부모님들도 아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도 요즘 얼마나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고생하고 공무원들 취업이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생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이제 문을 두들기지 않습니까? 문을 두들기는 거 알기 때문에 음, 다들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죠. 다들 되었으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들도 사회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되는 걸 더 바랄지도 몰라요. 공무원 장점이라면 안 잘린다. 좋지 않은 점 전마가 안 잘린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도 사회생활 오래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도 사실 정년까지 일한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정년까지 못했죠. 보통 이제 일하다가 나왔다거나 아니 정리해고 뭐 했다거나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따로 사업한다거나 다른 일 한다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 보통 다 그런 경우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IMF를 경험했죠. 그 IMF하고 금융위기를 경험했잖아요. 그걸 경험하면 느낀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험하면서 유일하게 살아나갔던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었잖아요. IMF가 없었으면 공무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붙이지도 않았을까요? 근데 IMF가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사기업은 그 사기업들이 전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신 고용을 하지 않잖아요. 원래 그 전까지는 종신 고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IMF가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사기업 다니면 자기가 자기 발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일할 수가 있었어요. 계속. 여러분들 그 옛날 드라마, 옛날 시트콤 중에 TV 손자병법이라 아세요? TV 손자병법. 거기 보면 거기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정년까지 잘릴 걱정은 안 해요. 그 드라마 보시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중반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IMF랑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죠. 경제가 가장 쭉쭉 치고 올라갔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혹시나 잘리겠어 이런 생각을 안 가지는 거야.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기업이라고 하면 종신고용, 정년까지도 어떻게 버티면 일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IMF가 들어오면서 사기업들이 이제 그걸 다 포기하기 시작했잖아요. 종신고용 안 하겠다. 원래 IMF 있기 전까지 비정규직도 없었어요. 다 정규직이었어. 근데 IMF 터지면서 모든 기업들이 그 모든 사람들 다 안고 갈 수가 없으니까 비정규직이 생겼어요. 비정규직 계약직, 용역 같은 거.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시기를 지나면서 그 시기 때 아마 젊은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니까 그때는 부모님들 다 젊었을 거 아니에요. 팔팔했을 때 아니면 그때 그걸 겪으면서 멀쩡한 직장이 잘리고 하면서 그때 그 전까지 인정 못 받았던 공무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쭉쭉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IMF 이전까지는 공무원 근무 패턴도 엄청 안 좋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박봉이었고요. 그리고 정년도 60세가 아니었어요. 55세인가 그렇게 됐었고 뭐 연금 같은 것도 막 그렇게 막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그 완전 좀 안 좋은 게 엄청 많았죠. 근데 IMF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공무원도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무원도 원래 공무원도 일하는 거 굉장히 빡셌고 힘들고 돈도 안 되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겪어보니까 사기업에서 전년까지 버틸 수 있는 직업이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오히려 공무원 그때 힘들게 했던 친구들이 정년 퇴직하면서 이제 연금 받고 하는 거 보면 부모님도 부럽다는 거죠. 부모님도 보통 저희 부모님 나이 때 보통 이제 50살 최소 넘었죠. 50살 넘었다거나 아니면 환갑이 넘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이나 또래 애들 보면 정년 퇴직해가지고 이제 연금 받고 편하게 노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지금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은 대부분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나이를 먹었어도 일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이 먹으셔가지고 궁핍하게 생활을 한다거나. 여러분들 다 봤지 않습니까? 현재도 보고 있잖아요. 네,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요즘 같은 시국에 공무원이라 하면 더 좋아하시겠죠. 부모님 시절 때도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젊었을 때는 안 좋았지만 IMF 경험하면서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 알기 때문에. 부모님 친구들 중에서는 뭐 정년 끝나가지고 연금 받고 이렇게 편하게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퇴직하신 분들은 연금 많이 받아요. 연금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충분히 먹고 산단 말이에요. 장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퇴직하신 분들은 연금 꽤 될걸요? 200이 넘을걸? 지금 물가로 하면 충분히 먹고 살죠.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반면에 지금 이제 공무원 들어간 사람들은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솔직히 내가 봤을 때 택도 없을지도 몰라. 지금 공무원 들어간 사람들은 만약에 정년까지 버텨서 연금 낸다고 치면 예상되는 금액이 134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134만 원. 근데 그게 134만 원 받을 때 시점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20년 30년 한다 치고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잖아요. 35년 지나면 2055년이에요. 2055년에 134만 원 받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쓰겠어요? 물가는 그만큼 또 오를 텐데. 물가가 만약에 비슷해진다가 내려가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0년 지나면 그때 가면 치킨 한 마리 가격이 한 4만 5만 하겠지.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어? 짜장면 한 그릇 한 15,000원 하지 않겠어요? 30년 뒤면? 그 정도 하지 않겠어? 라면 하나에 뭐 개당 한 1,500원씩 하지 않겠어요? 5개짜리 이런 거 뭐 그 묶음으로 된 거 하나 사면 한 7,000원 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134만 원 받아봐요. 되겠냐고요. 그 30년 지나면 뭐 최저시급도 한 300원씩, 200원씩 오른다는 가정하에 한 16,000원 되겠지, 17,000원. 어. 그럼 한 3시간, 4시간씩만 일하면 저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연금. 물론 저것만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도 있는데, 저 돈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이거는 지금의 주제하고는 굉장히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부모님들은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자기가 일을 하면서 나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어, 아직 사람들 시선에는 공무원은 이 일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있잖아. 그 보면 제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네이버 댓글 같은 데 보시면 사람들 보면 항상 그런 얘기, 공무원 맨날 뭐 일은 안 하고 맨날 어 컴퓨터나 보고 맨날 커피나 마시고 뭐 사무실 앉아가 편한 바람에다가 뭐 히터 틀고 다니면서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땡하면 퇴근하는데 지들이 뭐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많이 지금 신입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다 힘들다 그래. 막상 편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예,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힘들었다 얘기하지. 근데 어른들은 이게 더 심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이 편견이 더 심해.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약간 약간 편한 직업, 날로 먹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깔린 사람들이 많은데, 어른들은 훨씬 더 심해요. 이 선입견이 더 심해요. 배심해. 최소 못해도. 왜 배 이상 심할까?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어른들 집에는 자기 또래, 비슷한 나이 또래 공무원 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있잖아요. 어, 그, 자기 주변에, 뭐 보면, 뭐 동생 이런 사람들 보면, 부모님 나이가 한 50대 중반이라 봤을 때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 급수가 높을 거예요. 아무리 보통 6급 아니면 5급이란 말이에요. 짬밥 높은 계장이면 솔직히 일을 뭐 하겠어요. 그냥 편안히 하겠죠. 한직을 보낸다거나. 짬밥이 어마하니까 돈도 많이 받고, 친구 얘기 들어보면 하는 것도 없고, 밑에 직원 다 시키고, 자기는 그냥 편하게 뭐 신문 보고, 뭐 네이버 기사 몇 개 보고 그냥, 어, 한량처럼 있다가 퇴근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그러겠어요? 야, 이 자식 뭐 돈, 뭐 일도 안 하면서 맨날 뭐 월급 한 400씩 받고, 진짜 편하게 놀고 먹네. 근데 그러니까 막 그 부모님 나이 때 만나는 뭐 친구나 동기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 6급이잖아, 보통. 한 25년 이상 했으면 아무리 뭐 적게 잡아도 6급이잖아요. 그 중에 빨리 간 사람 5급도 있겠죠, 5급. 과장 정도 되면, 과장 정도 되면 이 권력이 세잖아요. 공직사회에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 파트지 않습니까? 거기다 짬도 어마어마하고 누가 건들겠어요, 솔직하게. 딱히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경찰만 하더라도 뭐 과장급 돼버리면 뭐 선에서 서장 말고는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5급 되면 비서도 하나 깔리고 관영차도 하나 있고 내 사무실도 있고, 이게 혜택이 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은 밑에 직원들 다 시키면 되고 난 결제만 하면 되잖아요. 결제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할 일이 없잖아요. 편할 수밖에 없죠. 원래 공무원 일이 왜 힘드냐? 일도 많이 오지만 욕도 많이 먹고, 거기다가 이제 윗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윗사람들 눈치를. 근데 5급이나 그 정도 돼버리면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 딱히. 그리고 나는 뭐 특별하게 유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 관리만 하고 결제하고, 어? 밑에 그냥 일 시키면 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만약에 부모님 주변에 혹시라도 공무원 하고 있는 뭐 친구나 동기도 있으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와, 정말 공무원 일 안 하고 정말 편하게 먹고 생활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이 뭐 지금 들어온 신입들 얘기 듣겠냐고요. 자기 친구의 비슷한 나이대 어떤 그런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험을 한, 그 시대를 관통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50대 중반이면 50대 초반이나 50대 후반 이쪽 라인의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럼 그게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짬밥이 낮은 사람이냐?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죠.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죠. 공직사회 짬밥이 높으면 뭐 연륜도 있고 직급도 있으니까 누가 위에서 나를 뭐 타치한다거나 건들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 밑에 일 다 시키고 자기는 편하게 누리며 살겠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막 만나고 뭐 동창이나 뭐 조기 축구회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얘기 들으면 뭐 저희는 뭐 특별하게 걱정 없고요. 뭐 어차피 밑에 애들 시켜먹으면 되니까 뭐. 어?
월급 뭐 따박따박 나오는데 뭐 딱히 걱정 없습니다. 뭐 어? 그러면서 막 일도 탱자탱자한다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그렇겠지. 아니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인데 저렇게 이래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얘기 듣는 사람들 보통 그런 사람들 얘기 듣겠죠. 짬밥 놓고 경험 많은 사람들. 지금 이제 들어온 생신입 얘기는 들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뭐 공무원들 어떤 비리나 사건 사고들 기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생각을 좋은 생각을 먹을 수가 없죠. 아니 씨 하는 것도 없으면서 월급 그렇게 따박따박 받아가고 호봉이라 하면서 어 연금이나 돈만 축낸 녀석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한다고 질도 똑바로 못 해가지고 어 국민들한테 실망이나 주고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들은 더 들겠죠. 더 젊은 사람들보다 그게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덜 들지는 않을 것 같아. 장강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장강이 만약에 부모님께서 뭐 공무원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보통 부모님 나이 비슷한 또래 뭐 그런 모임이나 개모임이나 아니면 그런 동창회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중에 이제 뭐 공무원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최소 못해도 6급이잖아. 5급 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럼 얘기 들으면 뭐 힘들다는 얘기는 잘 안 하실 거예요. 이제 힘든 시기 다 왔고 뭐 편하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밑에 쉬고 나는 그냥 뒤에서 그냥 뭐 커피나 마시면서 그냥 편하게 좀 있다 간다. 그러면서 한 월급 한 400씩 받는다 하면 씨, 나는 졸라 밖에서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빡치겠어요? 아니 저렇게 편하게 돈 벌면 뭐가 힘들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저러니까 씨 맨날 공무원 조직 사건 사고 터지고 사람들은 실망만 하고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심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우리 나이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나이대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 보통 부모님 나이들 부모님 나이를 보면 한 평균적으로 50대 중반이라 볼게. 50대 중반에서 50 중후반이잖아요. 50대 중후반. 그러면 친구들도 자, 그 나이 또래 그 친구들도 50 중후반.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이제 공무원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 친구. 그러면 그 친구들 뭐 짬 계장 아니면 짬 과장이죠. 보통 짬 높고 이렇게 직급 높은 사람들을 함부로 건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러니까 뭐 위에서 건드는 사람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일도 편하게 하고 호봉 높으니 어, 월급 많이 받아가고 어, 맨날 만날 때마다 막 자기 직업 자랑하고 하는데 나는 씨 뭐 직장 잘리거나 해가지고 졸라 뭐 장사해가지고 졸라 힘들게 하는데 얘네들은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칼퇴근하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하면서 자기도 직업 좋다 하면서 왜 이렇게 자랑질하는데 짜증 안 나겠냐고요. 이게 부모님 입장에 생각하면 돼. 부모님 입장. 이게 우리 나이 대 입장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부모님 나이 때 그 사람 비슷한 또래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장관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죠. 장관이 생각해보면 장관이 조직에도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잖아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50대 중후반에 짬 과장, 짬 계장 과장 안 좋잖아요. 이미 조직에 들어가서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짬 계장, 짬 과장. 물론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만한 노후나 어떤 경력을 인정해 줘야겠지만 사실 그분들 중에 막 자기를 뭔가 좀 조직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한다거나 밑에 사람 챙겨준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살 거 걱정하거나
어떻게든 밑에 애들이 짬 다 시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책임 안 지고 남 몰라라고. 예,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또래 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런 사람들이잖아. 친구라고 만나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 저런 사람들. 그래서 저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과연 공무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나겠냐고. 공무원에 대해서 과연 좋은 이미지 갈 수 있겠냐고요. 좋은 이미지 가질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좋은 이미지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저런 얘기 들으니까 당연히 공무원에 대해서 가뜩이나 별로 좋은 이미지도 없는데 더 좋은 이미지가 안 생기는 거죠. 어,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 자기 일도 똑바로 할 것이지 뭐 저렇게 사건 사고를 왜 저지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다 이유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이유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시선으로 보면 부모님이 봤을 때 좀 약간 이중인격자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나이대나 그 사람들이 만나는 그 나이대, 그 주변 사람들을 얼추 유추해 보면 나름의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 주변에 자기 자식이 공무원 되면 싫어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싫어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싫어할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얼마나 굉장히 힘드니까. 그리고 요즘에 공무원 되기도 정말 힘든 시기니까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 좀 괜찮았네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괜찮은 주제였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